네, 안녕하십니까. 매가공무원에서 행정부 강의하는 이상현입니다. 오늘 국가직 시험이 끝났습니다. 행정부 총론은 아주 어려웠다고들 합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뭐 지나간 시험이니까 마음에 접어두고 일단 오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정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신뢰본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건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정답 4번 병무청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공적 견해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공사 담당 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본칙은 적용된다? 적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정당한 권한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신뢰 가능성도 없으니까. 그래서 봉사 차원에서 안내한 것에 불과한 거니까 우리가 수업 중에 많이 다뤘습니다. 2번 행정 효력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입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나중에 쟁송 절차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더라도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이다. 자, 취소 처분 이후의 영업이 무허가 영업이 되면 그러면 취소한 보람이 없는 거지.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판례가 4번 같은 경우죠. 조세부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부가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확정된 행정판결은 이미 그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확정이 된 거죠. 그렇다면 조세포탈에 대한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런 판례가 있으니까 암기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도. 그 다음 3번 다단계 행정결정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다 새로운 판례들이 나온 거죠. 물론 기존의 판례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1번 보시면 자, 정답은 1번이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공모 제한을 받아 이루어지는 민간 투자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행위나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 배제 행위에서 지위 배제 행위만 처분에 해당한다. 아니고 선정 행위나 배제 행위나 모두 다 처분인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판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번은 우리가 늘 보던 거죠. 원자로 부지사전 승인 처분은 예비 결정이니까 본 처분이 나오면은 죽어야죠. 호랑이 나왔으니까 늑대는 죽어야지. 그런 말이었죠. 3번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회란 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뒤에 다시 자진 신고 등을 이유로 과징금 감면 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후행처분을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즉 과거의 처분은 잊어라 그랬죠. 과거의 처분이 이미 끝난 겁니다. 맞죠? 4번 자동차 운송사업. 자, 요거 내인가 취소가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말 했는데 맞죠? 내인가 자체가 행정행위이든 아니든 그거는 관심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인가 취소를 인가 거부 처분으로 봐서 처분성이 인정되었다 이랬죠. 그러니까 내인가 취소는 처분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내인가라고 하는 확약이 처분이라고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행정의 하자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는 정답 4번이죠. 다 아시는 팔레트니까 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4번 직위 해제 처분과 직권 면직 서로 별개 행위죠. 별개 행위니까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가 인정된다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 다음 이제 5번 케이스 문제인데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민간 시민단체 A는 관할 행정청 B에게 개발 사업 승인과 관련한 정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B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개법 사유를 들어서 공개 청구를 거부하였다 했습니다. 그럼 자 1번 A는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개별 구체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도 B의 공개 거부에 대해서 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맞죠?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거부당하면 누구든지 소송이 가능한 거죠. 그 말이었습니다. 자, 이번은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A가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해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B의 정보 공개 거부에 대해서 정보 공개 이행을 구하는 당사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일단 공개를 거부한 것이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처분을 다투는 취소 소송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하고 나서 당소를 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100% 옳은 건 아니다. 취소하고 나서 당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말이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은 좀 애매하지만 1번이 확실하니까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자주 모두 팔려드리고 그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항고성에서 수부분의 판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6번은 뭐였죠? 1번은 아시죠?
취소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럼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지. 그럼 당연히 각하죠. 요건이 안 되니까. 2번은 우리가 자주 보는 거였습니다. 해임 처분 취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더 이상 해임 처분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 취소로 해임 처분일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수거부는 본안 판단을 해야 된다. 맞죠? 그죠? 소익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복직은 안 되더라도 주된 이익은 회복이 안 되더라도 뭐다? 봉급이라고 하는 부수적 이익이 회복되는 거니까 그때는 취소를 구할 실익이 있다. 그랬던 거죠. 자, 이 3번이 좀 여러분들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라는 착각을 하셨을 겁니다. 자, 뭐냐면 자, 정답은 3번인데 관할청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재결청에다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법원에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잘못 안내한 경우에 행정법원의 항고성 재판 관할이 생긴다. 아니고 잘못 안내했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였죠? 기산점을 뒤로 당겨준다고 했죠. 그죠? 그죠? 그래서 원래 그 잘못 심판을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심판을 거치면은 심판이 끝나고 나서 다시 기산점을 계산해 주겠다 하는 제소 기간의 문제였지 처분성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걸 약간 탁 섞어서 내버린 겁니다. 야, 사람 헷갈리게 머리 많이 썼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같은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내절형 그 말이죠. 그래서 권한과 구성의 위법이라는 것은 주체상의 하자고 나머지 내용, 절차, 형식의 하자도 고유한 하자가 되겠죠. 맞죠? 정답은 3번. 그럼 7번 이제 행정법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군인 연금법상 급여를 받으려 한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게 급여직을 청구했으나 거부된 경우에 곧바로 국가를 상대로 한 당소로 급여직을 청구할 수 있다? 아니고 왜 아니죠? 보통 행정청이 돈 결정하면 처분이 아니다. 그렇죠. 처분인 거죠.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먼저 해야지. 그래서 곧바로 당소가 아니란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 다음 2번은 최근 판례 중에서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죠? 다뤘을 때는 원고 적격의 문제였는데 어쨌거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는 판례였으니까 이것은 그 승인받아야 할 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그러니까 행정성으로 다툴 수 있겠죠. 그런 말 하는 것이고 4번은 우리가 아실 필요 없습니다. 구색가 추경 팔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4번은 수업 중에 많이 다루었죠. 손실보상금 증감 청구는 형식적 당사소송이죠. 그러나 환매권의 존부 확인이나 환매금액 증감 소송은 민소로 한다. 이게 특이하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8번 행정법규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보통 양벌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자도 처벌하고 법인도 처벌하고 그 말인 거죠. 3번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문장이 좀 이상해. 법인 대표자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위반 행위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 책임이다. 그래서 대표자라고 하는 것은 법인 자신의 팔다리죠. 팔다리니까 이 팔이 한 것은 누가 한 거다? 법인 지가 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법인의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책임이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거 맞고 4번 양벌 규정에 의한 법인의 처분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제재 처분일 뿐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아니고 양벌 규정에 따른 법인의 처벌은 법인에게 벌금 100만 원 때리는 거기 때문에 형벌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번 과징금 부과처분 옳지 않은 것은 1번은 우리가 자주 다뤘죠. 나중에 추후에 새로운 자료 나왔다고 과징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 요거 다 보시면 되는데 4번 보시면 부동산 실명법 요거는 그냥 암기사항입니다. 우리가 명년기 그랬죠. 발년기, 명령기. 그래서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기속행위다. 명기 그랬죠. 옛날에 황진이가 아주 끝내주는 기생이었다. 그래서 명기 그랬죠. 명기. 암기사항입니다. 재량해로 했으니까 틀린 거죠. 이거는. 그 다음 10번 행정상 손해배상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2번 자주 보는 것이었고 자 우리가 요거는 4번을 보시면 아니구나. 1번. 자 국가배상 청구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으나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권리 남용으로 허용될 수가 없어서
배상 책임을 이행한 경우에 국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치사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공무원이 사고치고 나서 나중에 자백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막은 거죠. 막아서 말을 못하고 있었지. 그랬다가 나중에 그런 나쁜 짓 한 게 국가의 잘못이다 확인이 되면서 국가의 권리 남용으로 배상을 해준 거죠. 이제 와서 공무원한테 네가 물어내라. 그건 정말 치사한 거다 했던 그 판례였습니다. 뭐 이건 다 나머지는 다 아시는 판례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런 문제 새로운 유형이죠. 한 문제에다가 같이 섞어 놓는 바람에 11번이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고르는 게 좀 이게 애매해버린 거지 이게. 그래도 요 판례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11번 같이 보시면은 건축주 갑은 토지 소유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 을의 토지 위에다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허가를 행정청인 A시장으로 받았다.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못하면 즉시 매매계약 해지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토지 사용 승낙서는 효력을 잃으며 갑은 건축허가를 포기 처리하기로 갑과 약정하였다. 을은 갑이 잔금을 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자 갑과의 매매계약을 해지하였다. 자, 그랬죠.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땅에다가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규칙 사유로 건축을 못하게 된 거야. 그럼 어떡한다? 땅 주인이 황당한 거지. 땅 주인이 을이죠. 을 입장에서 뭐 한다? 이거 허가를 좀 철회해달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라고 하는 판례. 그 이야기였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1번. 착공에 앞서 갑의 규칙 사유로 그 허가를 받은 사람이죠.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상실한 경우 을은 땅 주인이죠. A시장에 대해서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습니다. 철회 신청권이 있는 거지. 내 땅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야 되는 거니까. 난리 난 거죠 완전히. 2번.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할 때 건축주 또는 토지소의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해서는 형식적 신청한다. 뭐 자주 받는 판례고 맞죠? 3번. 갑자기 케이스 문제는 어려웠는데 허탈한 지문이었죠. 그죠? A시장은 허가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게 처음에 문제가 없으니 적법한 거지. 철회의 법적 근거 없으므로 허가를 철회할 수 없다? 아니고 직권 취소하고 철회는 침익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다 이죠. 3번이 틀린 지문인 거죠. 갑자기 케이스 문제는 아주 어려운 걸 내놓고 지문은 너무나도 흔한 지문을 내버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이렇게 당황하고 겁을 먹으면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거나 잘못 찍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여튼 정답은 어려운 곳에 있는 게 아니다. 꼭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이게 헷갈린다니까. 옳지 않은 것을 보다가 옳은 것이었나 옳지 않은 것이었나 헷갈린다니까 이게 지금. 자, 12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입이 다뤘던 거죠. 그죠? 위헌 판결 났을 때 위헌 판결 전에 돈 낸 사람, 후에 돈 낸 사람. 위헌 판결 전에 착하게 돈 낸 사람은 돈을 못 받아. 나중에 버티는 사람은 돈 안 내도 돼. 뭐 그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좀 애매한 점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A씨 시장은 학교 특례법 관계조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갑, 을, 병정 등에게 각각 다른 시기에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해당 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에 따라 헌재가 위헌 결정하였다. 단 갑, 을, 병정은 모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이거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전에 착하게 돈 낸 사람 바보 되죠. 위헌 결정 후에 돈 낸 사람 돈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이미 내버린 사람은 돈을 못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 위헌 결정의 소급표가 인정이 안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렸죠. 자, 그래서 1번 갑은 부담금을 납부하였고 그 다음에 부담금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상태라면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즉 사후에 이미 납부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착하고 바보된 사람 맞죠? 2번 을은 부담금을 납부한 후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거. 역시 성질 있죠? 한끗발 해야 돼. 현재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도 을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을에게 위헌 결정 소급표는 미치지 않는다. 아니고 미치죠? 그래서 우리가 헌재 위헌 결정은 당해 사건과 또는 동종 사건과 이런 위헌 제청을 안 했지만 같이 가는 사건, 같은 조항이 문제됐을 때 그런 병행 사건까지도 위헌 결정 소급표는 미치는 것으로 판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갑이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기각 재결서 송달받았으나 재결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송을 제기하였다면 병해 청구는 이행될 수 있다. 여기 좀 까리한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왜? 심판을 청구하면은 기산점을 다시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재결,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 말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소송을 걸 수 있는 거지 인용될 수 있다. 인용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는 그 전제로서 본안 심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되었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 틀린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4번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제소기한이 경과하여 정해 부담금 납부 여부가 확정되었고 위헌 결정 전에 의뢰 재산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상태라도 정에 대해서 부담금 징수를 위한 체납 처분을 속행할 수는 없다. 맞죠? 위헌 결정 이후에 그 잘못된 처분을 전제로 해서 계속 잘못된 법률을 근거로 해서 효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안 좋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건 위헌 결정의 기속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다음 3번 13번 행정입법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은 뭐 불형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 부행 그랬죠. 대통령령 형식은 법규성이 있죠. 불형 형식의 행유규칙은 법규성이 없죠. 판례에 따르면. 그래서 불형 형식이니까 대외적으로 국민법원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맞고 2번은 우리가 뜨악 그랬죠. 뜨악 두약 두밀분교하고 약제급여 사건은 처분적 법규명령 그랬죠. 그래서 2번 항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기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가 다른 집행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 권리 의무와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 행위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약제급여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은 뭐 우리가 늘 보는 거니까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더라도 사후에 없어지죠? 그럼 그때부터 무효 그랬죠? 없다가 생기면 그때부터 유효 있다가 없어지면 그때부터 무효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상실하지 않는다. 뭐 틀린 거죠. 정답은 3번. 4번은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다음 14번 행정작용 옳은 것은 1번 구체적 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취침이 되거나 특정 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가 행정계획에 대한 처분성 판단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기본, 종합 이런 말 들어가면 처분이 아닌 거고 그러나 관리, 뭐 이용, 정비 이런 말이 들어가면 처분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관리계획, 관리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처분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처분이 아닌 거죠. 그 말인 거죠. 맞죠? 옳은 걸 고른 거니까 정답이 나왔죠. 자, 2번. 여기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학설 드립 좀 있습니다. 근데 판례 따라서 했는데 판례 내용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정확한 지문이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2번 공법상 계약이 법령 위반 등의 내용상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한 것이 아니면 즉 무효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하자에 불과하고 근데 계약은 대등한 행위라서 공정력이 없어. 공정력이 있어야 일단 유효,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이건 옳지 않다. 그 뜻입니다. 3번은 뭐 넘어가셔도 되고 4번 보시면 국당법 했죠? 국당법에 따라 체결한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판례상, 사법상 계약이다. 늘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국당법에 따른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지만 그에 따른 입찰 자격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이다. 요거 기억하시라 했습니다. 그 다음 자 15번 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 제출 침입적인 처분에 대한 일반 절차 중 그랬을 때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맞죠? 사전통지 예외 사유는 3가지. 공자성, 그랬죠? 공자왈, 맹자왈, 공자성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자격 결여되면은 사전통지 생략 사유다. 그랬고 그 다음 의견 청취 예외 사유는 4가지라 했죠. 사전통지 예외 사유 공자성에다가 공자성의 대포가 있다. 했죠. 공자성 포기한 경우는 의견 청취 예외가 됩니다. 그래서 의견 청취는 3가지가 있죠. 청공제, 청문,
공청회 의견 제출이 있죠. 자, 그래서 2번 보시면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된다. 침익적이죠? 그런데 의견 진술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사전 통지로 나오면 틀린 거죠. 의견 청취 예외 사유일 때만 포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업 중에 내일 다뤘죠. 그 합격 노트에도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별정직 공무원인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니고, 자, 이거는 적용됩니다. 근데 별정직의 경우에는 별도로 자격을 정한 거라서 여러 가지 조문들이 많죠. 각 법마다 달라. 원리가 뭐냐면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절차법은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절차법 적용 배제는 곤필준 그랬죠. 절차 그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거나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쳤다면은 절차법은 필요가 없다 그랬지. 그럼 이거는 준하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없습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였다 인 겁니다. 근데 모든 별정직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별정직도 다른 그 처분과 마찬가지로 준하는 절차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절차법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적용된 경우다 그런 말인 거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나왔죠? 별정직 공무원도 그 법리가 똑같다 이렇게만 나왔었죠. 근데 구체적으로 물어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기는 좀 힘듭니다, 사실은. 하지만 다른 조문 가지고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는 겁니다. 상당히 좀 난이도는 좀 있습니다, 알겠죠? 자, 4번 대통령이 방송공사 사장을 해임하면서 사전 통지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임처 위법하다. 즉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할 때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절차법대로 해야 되니까 사전 통지하지 않으면 위법한 거죠.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섞어서 낸 거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아주 있습니다. 그 다음 16번 행소법상 취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거 우리가 1번 많이 했죠. 뭡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올 자유가 없어. 그래서 사증 거부하더라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이었다가 외국 나간 그분 있죠? 그런 경우는 원고 적격은 있어. 이길지 질지 모르겠지만 원고 적격은 있다고 그랬죠. 그 판례죠. 대한민국에 출생해서 오랜 기간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동포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에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다. 맞죠? 생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었던 외국인이니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2번 이것도 우리가 시험 중에 많이 들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촉을 한 경우에 권익위원회와 청장이라는 기관과 기관이죠. 원래는 기관 소송을 해야 돼. 근데 기관 소송은 규정이 있어야 돼. 이게 없어. 그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할까? 그거는 헌법이 인정하는 국가기관만 돼. 얘들은 헌법이 인정하는 게 아니야.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야. 기관 소송도 안 되지. 권한쟁의도 안 되지. 그럼 싸우지 마? 불이익을 받는데? 그래서 차라리 취소 소송이라도 하게 해주자. 그런 판례죠. 그죠? 그래서 조치 요구의 취소를 구할 당사 능력 원고적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 소송도 안 되고 권한쟁의도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주자. 그런 판례였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뭐 우리가 줄 보시면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 그다음 17번 가보시면 행정상 즉시강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옳은 것만입니다. 기억 처분의 성질을 갖는다. 맞죠? 권력적 사실이니까 같지. 그럼 일단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죠. 그럼 기억 들어가야 되면 1번, 4번 아니니 일단. 니은 과거에 대해서 가해지는 제재다. 이거는 즉시강제는 장래에 향한 강제 집행의 일종이지 과거에 대한 행정벌이 아닙니다. 그럼 니은은 무조건 틀린 거죠. 그러면 기억은 꼭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정답은 3번이네. 그죠? 이렇게 간단한 거죠. 그죠? 정답은 3번밖에 안 되니까 옳은 것만 고르면은. 그래서 옳은 것을 고르면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리얼 강제 건강진단 예방접종은 대인적 강제수단이다. 맞죠? 사람에 대한 거니까 맞죠? 리얼 맞고. 미음 위법한 즉시강제로 손해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단체 상대로. 그래서 옳은 것만을 고른 거니까. 그래서 옳은 것만은 기억, 리얼, 미음. 제가 디귿을 안 했나요? 디귿 죄송합니다. 디귿.
목전에 급박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근거가 없이도 발동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아니고 즉시 강제는 뭡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한테 강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근거 필요하다 이거죠. 옛날에 급하니까 근거 없이 된다 이런 견해 있었어. 일반 긴급권 이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한물 갔다고. 그래서 즉시 강제는 법적 근거 있어야 됩니다. 틀린 것은 니은 디귿이고 옳은 것은 기역 리을 미입니다. 이거 1번 찍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옳은 것만 고른다, 옳지 않은 것만 고른다. 이거 참 시험장에 당황하다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18번. 다음 중 심판법에 따른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이것도 말을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 진짜. 왜 이렇게 다들 문장들이 어렵죠? 자,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정보 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다. 자, 10일 이내 결정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 연장할 수 있는데 합친 기간 20일 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면 거부 처분으로 간주하는 거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이심소, 이의신청, 심판, 소송 다 됩니다. 이의신청했다고 심판을 제기할 수 없는 게 아니죠. 그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일단 1번, 2번은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공토법상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제길에 이의가 있어서 중토위에다가 이의를 신청했다. 요게 심판이거든. 그럼 심판은 셀프 통제라서 한 번 이상 안 돼. 뭘 셀프 통제 그렇게 많이 해. 한 번이 충분한 거지. 그래서 심판을 한 번 했으니까 다시는 심판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니은은 심판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기억은 심판을 할 수 있고, 그럼 기억 들어가면 안 되고 니은은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디귿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모르는 걸 살짝 집어넣은 겁니다. 몰라도 상관없죠. 그다음 리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봤습니다. 법정 민원에 대한 행정기관 장애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한 경우에 이 신청과 상관없이 심판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제기할 수 있는 경우죠. 없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제기할 수 없는 경우는 니은과 디귿 이렇게 고르시면 되는 거죠. 저도 이 문제 보면서 자꾸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제기할 수 없는 경우 있는 막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쓰면서 하나하나 없는 경우라고 이렇게 OX로 표시하면 또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없는, 있는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이렇게. 자, 그다음 19번, 20번 끝까지 사람을 괴롭힙니다. 다음 사례에 쓰면 옳은 것을 고르시오. 정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자, 19번. 건설회사 A는 택지개발 사업을 위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갑 소유의 토지 등을 취득하고자 갑과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에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하여 토지의 수용 및 보상금에 대한 수용 재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수용 재개를 받았을 때, 자, 아까 뭐였죠? 또 헷갈린다.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을. 자, 1번. 갑이 수용 재개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사용을 정지시킨 효력이 있다? 아니고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죠. 이렇게 틀렸고. 2번. 갑이 수용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 관할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수용 재개에 대해서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건 되죠. 과거에는 이의 신청이 필요적 절차인데 지금은 임의적으로 개정됐죠. 그래서 수용 재개에 대해서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게 옳은 거죠. 그 다음 3번. 갑은 보상금 증액을 위해서 A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손실보상금 증감은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당소니까 행소인 거지. 그래서 황당하다 그랬죠. 황당하다. 아주 당황스럽다 그랬죠. 껍데기는 당소인데 실제는 항고소인 거게 짬뽕소송. 그러나 환매금액 증감소는 민소다 그랬죠. 보상금 증감은 당소. 정확하게 형식적 당소. 그러나 환매금액 증감은 민소. 요거를 꼭 구별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번. 갑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자, 내 땅 돌리도 이거 뭐라고 그랬죠? 그 땅에 있는 네 물건 치워가 아니라 너도 나가 이거죠. 사람의 퇴거가 포함되어 있다니까. 사람은 머리 잡고 끄집어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 누가 대신 나가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비대체적 의무다. 그래서 대집행은 불가능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20번. 요게 상당히 좀 난감한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자, 그러나 일단 문제 나왔으니 옳은 것을 고르는 거겠죠. 자, 1번. A시장은
식품 첩계급주 갑에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는 사유로 식품위생법령에 근거하여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하였고 갑은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후 과징금 부과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1번. 갑은 납부한 과징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관할 행정법원에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요게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과징금 반환을 구하는 당소, 즉 부당이득 반환 청구겠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지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취소 판결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런 말이 없죠. 1번이 뭐 꼭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옳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옳은 걸 고를 때는 말씀드렸죠. 틀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것들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번은 좀 어정쩡하다 그냥입니다. 그럼 패스. 그럼 2번 보시면 그 A씨 시장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과징금 부과 통지에서 일부 기재가 누락되었다 절차하자죠. 이를 이유로 갑이 행정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에 A씨 시장은 취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 보정된 과징금 부과 처분에 통지 송달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아니고 뭔지 아시죠? 하자 치유는 쟁송 이전까지만 가능한 거니까 소송 절차가 종결되기 전까지니까 이미 소송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소송 들어온 다음에는 못 고쳐. 그건 했죠. 아니고 3번 식품위생법이 청소년을 고용한 행위에 대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에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총리령으로 위임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에 총리령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기준은 재판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건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총리령은 거의 안 나온다고 그랬죠.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케이스 문제를 만들면서 헷갈리라고 총리령을 낸 거라고 이게. 아시겠죠? 이 총리령은 뭐로 생각한다? 부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면 부령 속에 있는 행정규칙이죠.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 즉 부령이나 총리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나오는 거죠.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있지만 즉 재판 규범이 되는 거죠. 그러나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습니다. 판례상으로. 판례에 따르는 거니까 이건 지금 부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법규성이 없다. 근데 법규성이 없다는 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 뭐로 바꿨죠? 재판 규범. 이건 제가 수업 중에 늘 강조드렸습니다. 재판에서 기준이 된다는 것은 위법, 적법,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은 법규성이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이건 제가 실수한 거야. 그러다 총리령 제가 시험에 안 나올 걸 했지만 약간 비틀어서 부령을 갖다가 총리령으로 살짝 바꾼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인 거죠. 대통령령이냐 총리령이냐 부령이냐. 대통령령이면 법규성 있고 부령이면 없고 총리령은 부령과 같이 생각하라.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제가 총리령은 문제 안 낼 거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뜻입니다. 4번은 이제 처분사유 추가 변경 기본적 사실이 동일할 때만 가능하다. 이건 다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케이스 문제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 단순히 암기 갖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지식 있죠. 그래서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행정소송 전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얘 또 왜 물방울이 또 나와가지고. 자, 그래서 자 원대협 그리고 본안심이 있죠. 그 전체 속의 흐름에서 어디를 묻느냐.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이 원고적격을 물어볼 수도 있고 본안심리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 과정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전체 과정이. 그리고 나서 개별적인 지식을 거기다가 하나씩 대입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 문제가 자주 나온다는 것은 종합적인 사고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판례 암기 갖고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힘드셨겠지만 마음 추스리시고 곧 또 지방시험이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